계엄은 제도이지만 내란은 범죄입니다. 지금 이 구분을 의도적으로 흐리려는 정치적 시도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근거로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정당 해산 프레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은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정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정치적 사형 선고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명백히 윤석열 개인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모하거나 사전 지지를 한 정황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에 대한 명확한 선긋기나 공개적 비판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선택엔 아마도 자신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계엄의 필요성을 언급하거나 정치적 방어 논리를 펴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이걸 계엄 내란 국힘 동조로 연결짓는 건 무리입니다. 당시 보수 진영 다수의 시각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제도이고 실행의 정당성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건 과도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즉, 계엄과 내란은 분명히 다르며 당시 국힘의 침묵은 내란에 대한 동조라기보다 정치적 충돌 속에서 조직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었던 현실적 고민의 반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이 복잡한 정치적 헌정적 맥락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윤석열의 계엄은 국힘의 내란이며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힘이 이 프레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힘은 당대표를 새로 뽑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내란 정당이라는 낙인을 찍고 정치적 단죄의 프레임을 굳히려는 이 시점에 국힘은 계엄에 대한 입장 정리도 프레임에 대한 반격도 없이 내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 눈엔 이렇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정당 해산까지 말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누가 전당대회 룰을 잡느냐만 고민하고 있다. 이건 현실 정치에 반응하는 정당이 아니라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는 집단, 혹은 감지해도 아무 결단도 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한 조직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 어떤 인물이 당대표가 되어야 할까요? 낡고 고루한 정치인, 회피로 일관하는 간제비형 정치인, 정치적 감각이 무뎌진 구시대의 인물들은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부적절한 선택입니다. 국민은 지금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이가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대교체란 위기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과 책임을 국민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프레임을 정면 돌파할 논리를 갖춘 새로운 얼굴로 정당을 다시 구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인물은 계엄과 내란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 민감한 사안을 정제된 언어로 설득력 있게 해석해줄 수 있는 사람, 감정 대신 논리로 싸우고 무엇보다 계엄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당의 명분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국힘이 이 기준에 맞는 인물을 세워야만 지금의 프레임 전쟁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대표 선거가 끝나는 그날부터 국힘은 또다시 이재명과 정청래의 프레임에 끌려다니는 야당이 될 겁니다. 정청래는 지금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내란 정당이라는 정치적 낙인을 정식 기록으로 남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무대응은 중립이 아니라 프레임에 복종하는 침묵일 뿐입니다. 국힘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다 존재를 잃을 것인가, 말을 꺼내고 정당성을 지켜낼 것인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 주세요.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